기자실 통폐합 관련해서 통일부에 지금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안을 물어보기 전에 먼저 비서실장께 좀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 통일통이 출석이 처음입니다. 아마 제가 출석하게 된 것도 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 를 맡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자격으로 출석한 것인 만큼 좋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의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기자실 통폐합 관련해서 통일부가 9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이미 육자회담에서 풀어가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을 말하라는 건 가서 싸움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장관께서는 핵폐기 그 자체보다 오히려 그 핵폐기 이후 반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남북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핵폐기에 관한 중요한 과정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부담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거 옳은 인식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핵폐기 문제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돼야 되고요. 또 핵폐기 문제가 당연히 거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핵폐기 문제를 거론할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핵폐기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한 10년 걸릴 과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10년 걸릴 과제를 이번에 이야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못한 이유가 아니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핵폐기라는 것을 어느 단계까지 이야기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한반도의 비핵화 또는 9.19 합의, 2.13 합의 조치의 이행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육자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북핵을 말하라는 건 싸움하라는 얘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대통령께서는 북핵 문제 언급을 핵폐기에 대한 그 정의를 말씀하시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다음 말씀까지 좀 더 들어보셨으면 네, 뭐라고 그러셨나요? 대통령께서는 북핵 문제는 당연히 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면 왜 핵심 의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라지 않다. 그럼 장관께서는 왜 이것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제에 들어간다는 걸 왜 말씀 못 하십니까? 왜 그게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의 논의 과정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논의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북핵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설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북핵 문제를 당연히 의제에 집어넣고 얘기하셔서 된다는 말씀. 아까 좀 시간이 짧았으니까 묻겠습니다. 공식 직함이 지금 남북 제2차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추진위원장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 이번에 결정된 공식 수행원이라든가 또는 비공식 수행원들에 대한 결정을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결정. 그렇죠. 했습니다. 실무단은 통일원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번에 국민들이 제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왜 여태까지 대통령 건국 이래 아마 국가원수의 해외 순방, 북한을 꼭 해외라고 할 건 없지만 해외 순방에 외통부 장관이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외통부 송민순 장관이 빠지고 국방장관이 들어간 그 배경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의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국방부 장관님은 아까 NLL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DMZ의 어떤 비무장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군사 신뢰 보장 문제라든지 이렇게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은 본인께서도 가고 싶어 하셨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외교장관님은 역시 이제 또 필요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외교장관님은 더 크게 육자회담 전반을 조율하고 하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외교부 장관님께서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 외교부 쪽의 적절한 어떤 직급의 담당자가 가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 문제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NLL 협상 등을 위해서 국방장관을 집어넣고 또 이번에 국민들이 바라는 제1의 정상회담의 목표가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내지는 핵 포기 문제인데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외통부 장관을 배제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정부의 의도가 정상회담에서 추구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것과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외통장관을 배제하고 국방부 장관을 대표단에 집어넣었다. 공식 수행원으로. 이러한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회담이 그 북핵 문제의 해결에 그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부 장관이 직접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외교부에서 마찬 북핵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논의를 할 만한 그런 직급의 그 공직자가 함께 그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통부에서 그런 담당할 만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그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차관보도 그렇고, 그다음 천정우 육자회담 대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통일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3일 이 장관의 정례 브리핑 내용에서 지적한 바대로 7년 전에 그 정상회담은 남북 간의 그 골깊은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그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 대다수는 기왕 이번에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과거의 뜬구름 잡는 식의 통일에 대한 담론보다는 이 NLL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정부가 제가 볼 때는요 공식 의제를 하는 것하고 논의한다는 것하고 이 구분을 못하거나 명료히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두 분이 답변하시고 벌써 언론에서는 문재인 추진위원장님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 논의될 가능성 없지 않다. 논의될 가능성 없지 않다.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둔갑을 하냐면 정부 NLL 공식 의제로 영토 주권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 예정 이렇게 진전이 됩니다. 공식 의제라 하면 남과 북이 사전이든 합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합의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결렬된 사안이고 지금 NLL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영토 주권에 해당된 사안을 주장해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변과 원칙 속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저는 보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정부의 NLL에 대한 공식적인 지금의 입장이 뭡니까? 우선 NLL 문제의 의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희망하는 의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희망하든 희망하지 않든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LL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망하지 않더라도 북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북측이 제기를 해올 경우에 우리는 아까 이화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또는 장윤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보관으로 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죠. 남북 경협을 폄하하고 모략하다가 어렵게 조성된 남북 정상회담 무대에 편승하여 승차권 달랑 한 장 들고 편승하려 한다. 노무현 대통령식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여기서 승차권을 달랑 한 장 들고 편승하려고 하는 분은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에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던 분들도 말하자면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말씀하신다거나 또는 신한반도 구상을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대단히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극히 최근까지도 이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 또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상당히 반기하지 않는 듯한 그런 네. 태도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이 좀 진정성이 있고 일관된 것이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네. 대통령께서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만에 질문했더라면 그냥 이명박 후보라고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답변했을 텐데 우리 실장님 설명이 복잡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후보가 보이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은 반대하면서 혹은 찬성했다, 조건부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제는 주미대사 앞에서 내가 될 터이니 당선자하고 협의를 해서 차기 정부로 넘겨라. 참으로 아나무인격 이런 접근에 대해서 그 논란은 국회 쪽과 정치권에 맡겨주세요. 그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고소고발하시고 또 이렇게 승차권 달랑 한 장 들고 편승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이명박 후보가 맞고 우리가 그 이상 비판하고 싶어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버리면 우리는 방관자가 되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이란 대단히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그 일에 진력하시고 불필요한 정치권이 논란이 될 부분은 국회와 또 한나라당에 맞서 싸울 얼마든지 이런 대통합 민주신당, 민노당, 민주당 다 입장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대통령께 정말 진언드릴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뭐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관님, 한 가지. 기자실 통폐합 관련해서 통일부에 지금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안을 물어보기 전에 먼저 비서실장께 좀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 통일통이 출석이 처음입니다. 아마 뭐 제가 출석이 된 것도 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 를 맡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자격으로 출석한 것인 만큼 좋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의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기자실 통폐합 관련해서 통일부가 9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이미 육자회담에서 풀어가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을 말하라는 건 가서 싸움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장관께서는 핵폐기 그 자체보다 오히려 그 핵폐기 이후 반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남북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핵폐기에 관한 중요한 과정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핵 문제가 정상회담에 부담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거 옳은 인식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핵폐기 그 다음 말씀까지 좀 더 들어보셨으면 네 뭐라고 그러셨나요? 대통령께서는 북핵 문제는 당연히 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면 왜 핵심 의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장관께서는 왜 이것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제에 들어간다는 걸 왜 말씀 못 하십니까? 왜 그게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의 논의 과정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논의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북핵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설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북핵 문제는 당연히 의제에 집어넣고 얘기하셔서 된다는 말씀. 아까 좀 시간이 짧았으니까 2분 정도. 묻겠습니다. 그 공식 직함이 지금 남북 제2차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추진위원장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 이번에 그 결정된 공식 수행원이라든가 또는 그 비공식 수행원들에 대한 문제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돼야 되고요. 또 핵폐기 문제가 당연히 거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핵폐기 문제를 거론할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핵폐기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한 10년 걸릴 과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10년 걸린 과제를 이번에 이야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못한 이유가 아니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핵폐기라는 것을 어느 단계까지 이야기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한반도의 비핵화
또는 9.19 합의, 2.13 합의 조치의 이행,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 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저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육자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북핵을 말하라는 건 싸움하라는 얘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대통령께서는 북핵 문제 언급을 핵폐기에 대한 그 정의를 말씀하시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 결정을 그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결정 그렇죠. 했습니다. 실무단은 통일원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번에 그 국민들이 제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왜 여태까지 대통령 건국일에 아마 국가원수의 해외 순방, 북한을 꼭 해외라고 할 건 없지만 해외 순방에 외통부 장관이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외통부 송민순 장관이 빠지고 국방장관이 들어간 그 배경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의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국방부 장관님은 아까 그 NLL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DMZ의 어떤 비무장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군사 신뢰 보장 문제라든지 이렇게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은 본인께서도 가고 싶어 하셨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외교장관님은 역시 이제 또 필요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외교장관님은 더 크게 그 육자회담 그 전반을 조율하고 하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외교부 장관님께서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외교부 쪽의 적절한 어떤 그 직급의 그 담당자가 가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하시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 문제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NLL 협상 등을 위해서 국방장관을 집어넣고 또 이번에 국민들이 바라는 제1의 정상회담의 목표가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내지는 핵 포기 문제인데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외통부 장관을 배제시킨 것은 바로